자, 2014년도 실시였습니다. 2014학년도 4월 겁니다. 지구상 뭐 있을까요? 6번. 6번 문제요. 예, 표준 모형에서 어떤 입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했네요. 입자 A는 쿼크의 한 종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성자를 구성한다고 했고요.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쿼크의 대표적인 놈이요.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로 구성되는데요. 프로톤 양성자는 업, 다운으로 구성되고요. 중성자는 업, 다운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얘를 내놓으면 플러스 1의 전환이 되고요. 얘는 제로입니다. 연립해 보시면 알겠지만 업 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전자 전환에 플러스 3분의 2에 해당하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입자 A는 다운 쿼크를 얘기합니다. 반면 입자 B는 했습니다. 경입자 렙톤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성자가 베타 붕괴될 때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와 그리고 중성미자 등으로 붕괴될 때 나타나는데 양성자와 전자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대요. 전자기 상호작용한다. 양성자와 전자를 얘기하죠. 입자 B는 전자를 얘기하겠습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전기력에 의한 상호작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 봤을 때 A는 업이 아니라 다운 쿼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기력을 매개할 때 매개 입자는 누구다? 광자죠. 전자기를 매개하는 건 광자입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가 원자의 양성자의 전자가 n 이꼴 1껍질에서 n 이꼴 2껍질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데 특히 고에너지 중에서 저에너지 중 내려올 때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광자를 방출하는 n 이꼴 1로 내려면 자외선에 해당하는 n 이꼴 2로 내려면 가시용사에 해당하는 광자 빛을 방출하는 얘기가 성립해볼만 할 것 같네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A와 B는 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했어요. 우리가 강한 상호작용은 이 중성자 속에 업, 다운 될 때 이 쿼크들끼리를 묶어주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양성자의 전기력을 반발시킬 중성자가 매개할 때 이걸 강한 상호작용, 강한 행력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에 전자는 관여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쿼크를 묶어준 데 관여하는 매개 입자를 글루온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양성자를 묶어주는 중성자가 관여할 때 그때는 파이온이라는 매개 입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표준 모형 얘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여러분한테 표준 모형이라는 건 너무나 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예전 학제에서는 이런 표준 모형을 하나 소개는 했었는데 새 학제에서는 싹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재에는 아까 말했던 저런 매개 입자 저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뭐 조금씩 하다가 살짝 나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해봤습니다. 8번 한번 보죠. 케플러 법칙인데요. 뭐 틀린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틀린 사람은 다시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케플러 법칙 하면서 소개되는 게 1번 타원궤도 돌아요 하는 놈, 2번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화 법칙에서 주기 제곱과 장반경 삼승이 비례합니다라는 거죠. 물론 장반경을 쓰려면 원래 이제 A를 써야 되는데 그냥 지금 R로 써봤습니다. 8번 다시 보죠.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데요.
행성이 A에서 B, B에서 C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서로 같고 공전 주기가 T라고 해놨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면적은 S1이 S2의 2배라고 해놨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그림은 좀 안 예쁩니다만은 타원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A점 그리고 B점, C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A에서 B,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답니다.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걸린 시간 T와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걸린 시간 T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색칠된 부분의 면적 하는데 S2의 면적 이게 이제 S2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요 색칠된 면적 S1의 면적 하겠습니다. S1의 면적이 S2의 2배랍니다. 아까 면적 속도 1.5씩 했잖아요. 이 면적은 S라면 이 S2는 2분의 1S에 해당하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면적이 같으니까 이거 역시 S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S를 움직였다는 것은 얘는 2분의 T라는 시간 동안 움직였네요. 결국엔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2분의 5T에 해당하는 공전 주기를 쓸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대화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속력은 스몰 A점에서가 했습니다. 스몰 A점이 뭐예요? 가까운 근일점이잖아요. 그치? 스몰 A점이 가까운 근일점입니다. 근일점 속력이 굉장히 빠르겠네요. 반면 B는 상대적으로 꽤 먼 쪽에 해당하죠. 알겠어요? B는 상대적으로 먼 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가 더 빨랐어요 하겠습니다. 속력이 A에서가 더 크다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가 C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어차피 가속도란 게 뭡니까? F 이꼴 MA에서 그지? 만일에 대한 G에 떨어진 거리 R 제곱에 대한 라지 M 스몰 M. 결국엔 이놈이잖아요. 이게 가속도 A잖아요. 나머지 다 똑같은 상태에서 거리의 반비례합니다. A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가속도가 크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 가까워서 더 큽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B에서 C까지 이동하려 합니다. 걸린 시간은 했어요. 자, 행성의 전체 공전 주기가 2분의 5t 했는데 이걸 t로 삼아 달라고 했습니다. 되겠나요? 행성 전체 공전 주기를 t로 삼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5분의 2t, 요게 5분의 1t 쓰면 5분의 5t가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행성의 전체 공전 주기를 t로 삼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B에서 C까지 가십시오 했습니다. 5분의 2t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겠습니다. 됐어요? 할 번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장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3알입니까? 아니죠. 2알이죠. 이해됐어요? 장 반지름은 2알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어요? 가까운 근일점이었습니다. 이걸 스몰 A점이라 할게요. 멀리 있네요. 스몰 B점이라 할게요. 원일점입니다.
큰 일점 대 원점 거리비가 몇 대 몇? 1대 3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한 면적이 있었어요.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쓸고 한 면적이 S래. 이것이 이렇게 쓸고 한 면적이 S래. 같은 시간 동안 확인됐나요? 되겠어요? 그랬을 때 속력의 B는 A점과 B점에서 몇 대 몇? 속력 B는 몇 대 몇? 속력 B는 이게 3대 1로 나와야 되죠. 우리가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가 L이라 했을 때 이 면적 S 내는 건 2분의 1 RL 요 식을 씁니다. 확인됐습니까? 근데 이 L이라는 것을 어디 비례한다? 속력에 비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면적이 같기 위해서는 반지름비가 1대 3이면 속력비는 3대 1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되겠나? 절대 조화법칙을 쓰면 안 돼요. 조화법칙은 이놈의 행성과 다른 행성을 비교해서 장반지름의 비를 갖고 따지는 것이에요. 알겠어? 조화법칙은 하나의 행성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행성을 갖고 따지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면적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거리비가 1대 3이 되면 면적 속력비는 3대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얼마든지 만약에 1대 9로 굉장히 큰 26을 갖고 이렇게 돈다. 그럼 9대 1의 속력비가 되는 거야. 알겠나? 어차피 M이 같잖아요. 잘 생각해. F 만유 인력의 크기비는 스몰 A점 대 B점의 크기급이 몇 대 몇 나옵니까? 스몰 A점과 스몰 B점에서 만유 인력의 크기비는 몇 대 몇 나옵니까? F는 G의 떨어진 거리, 그지? R 제곱의 라지 M 스몰 M입니다. 이때 만유를 상수 바뀔 거 없고 라지 M 태양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이 스몰 M이 바뀔 거 없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거리비가 1대 3입니까? 만유의 크기비는 9대 1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구심 가속도 비는 몇 대 몇 나오겠습니까? 구심 가속도 비 F 이퀄 MA 때리면 되는 거잖아. 9대 1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조화법칙으로 넘어갈게요. 조화법칙은 주기 제곱과 장반경 3승이 비례합니다라는 거 있잖아. 요 행성은 우리는 가 행성이라 할게요. 가의 장 반지름을 물었습니다. 3A입니까? 2A입니까? 3R입니까? 2R, 3R입니까? 2R입니까? 얘는 2R이에요. 장 지름이 4R이잖아. 이래서 거리 R과 거리 3R 했으니까 장 지름이 4R이니까 장반 지름은 2R인 거예요. 오케이? 이래서 그럼 나의 행성은 어떻습니까? 근데 얘가 S 쓰고 할 때 얘는 이 전체 자기 공전 전체 면적 대비 알겠습니까? 자기 전체 면적 대비 27분의 1을 쓰고 왔습니다. 이 전체
나라는 놈의 전체 면적을 따졌을 때 R이라고 할까? 전체 면적의 27분의 R을 쓰고 갔다고 합니다. 27분의 하면 안 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얘의 전체 면적을 때리니까 10S를 쓸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S 쓸고 할 동안 얘는 270분의 1 S를 쓸고 왔다고 할게요. 되겠습니까? 뭔 뜻입니까? 얘가 10S 쓴다는 것은 한 주기 돌았다는 얘기였죠. 10S 쓸 동안 그러면 얘는 27분의 S를 쓰고 한 거죠. 되겠어요? 되겠나요? 그럼 나의 공전 주기는 가의 공전 주기의 27배가 됩니다.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말따라하겠습니까? 공전 주기가 27배면 나의 장 반지름은 하겠습니다. 27의 제곱이면 9A의 3승에 해당합니다. 되겠습니까? 됐나? 네. 그래서 나의 장반지름은 가의 장반지름의 9배에 해당합니다. 되겠어요? 가의 장반지름을 2R을 했으니까 얘는 18R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해보겠어요? 케플러 법칙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지금 몇 시니? 자, 오늘 케플러 법칙까지 좀 소개해봤고요. 아직 4월 거 덜 풀었다는 사람은 4월 거 더 풀고 플러스 알파 6월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월, 6월 연속해서 질문 받을 테니까 꼭 다 풀어보시고, 물론 아예 손 못 대겠다는 사람은 손 못 댈 만한 문제다라는 거는 빼세요. 예를 들어서 유체역학 같은 거 빼셔도 됩니다. 아직 여러분한테 유체역학의 공식도 하나 안 가르쳐드렸던 바가 되겠어. 알겠어? 맞추죠?